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해봅시다. 오늘은 이게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내용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y는 sin x의 그래프인데요. 얘네는 x자리에 숫자들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건데, 출발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자, 각도가 여기서 이제 시초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각으로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인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죠? 사인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를 정의했습니다. 그럼 각도가 제로라면은 y좌표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으면 y좌표는 0이 되겠지. 그럼 사인 0도는 0인 거야. 그럼 사인의 10도 그럼 y좌표가 좀 올라옵니다. 사인의 20도 그럼 y좌표가 점점 커지고요. 사인의 90도가 되면 y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거리는 얼마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1입니다. 그럼 결국 각도가 90도가 되었을 때 사인의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y좌표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180도가 되면 다시 y좌표는 0이 되고요. 다시 점점 각이 커지면 y좌표는 작아져서 270도가 되면은 y좌표 마이너스 1이고요. 270도에서 점점 커져서 360도가 되면은 한 바퀴 돌아와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각도를 옆으로 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의 y좌표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고요. 여기가 파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한 바퀴 도는데 옆으로 움직인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2파이가 되면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치역은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인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거든요. 원점 대칭인 모양을 우리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원점 대칭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원 위에 한 점을 막 움직였을 때 각도의 증가에 따라서 y 좌표의 변화를 나타낸 게 바로 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최대값, 최소값이랑 주기 이런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x의 그래프도 전개는 비슷하고요. 코사인의 정의는 뭐죠, 시은아? 네. 그러면 출발점, 여기 시초선에 1,0에서 출발을 할 때 거리는 무조건 1이고요. x좌표의 움직임만 살펴보면 돼. x좌표의 움직임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 1에서 점점 줄어들었다가 90도가 되었을 때 0이 되고요. 다시 90도보다 커지면 x좌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180도가 되었을 때 x좌표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180도보다 각이 커지면 다시 점점 커져서 270도가 되었을 때 x좌표는 0이 됩니다. 그리고 360도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바퀴를 돌아올 겁니다.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괜찮니?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y축 대칭인 모양입니다. y축 대칭인 모양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걔네들의 식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같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정의역, 치역, 주기,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고요. 얘만 다릅니다.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모양이. 사인 그래프를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평행 이동시키면은 코사인 그래프랑 같아집니다. 마찬가지 코사인 그래프를 좌우로 조금씩 이동시키면은 사인 그래프랑 겹쳐지겠고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조금 차이만 발생하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모양은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x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단위원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얘는 탄젠트 정의가 지우야. 탄젠트 정의가 뭐죠? 지우. 숙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탄젠트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각도가 빵도일 때, 각도가 0도일 때는 x좌표는 1이고요. y좌표는 0입니다. 그럼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면 0일 거고요.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분모는 점점 작아지고 분자는 커집니다. 그치? 45도가 되면 x좌표랑 y좌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1이 될 거고요. 45도보다 커지면은 x좌표는 1보다 x좌표보다 분자가 y좌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데 90도에 가까워지면 x좌표는 거의 0에 가까워지거든요. x좌표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데 y좌표는 1에 가까워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분의 1은 뭐가 되니? 시윤아. 지유. 0분의 1은 뭐야? 어? 0분의 1이 0이야? 0분의 1은 0이 아니야. 0분의 그 0에 내가 잘못 이야기했구나. 무한소분의 1은 뭡니까? 무한소분의 1. 무한소가 뭐야? 무한대는 뭐야? 왜? 지유 무한대가 뭐야? 진짜 너희 미적은 했잖아. 함수의 극한 했잖아. 함수의 극한.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값,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지는 값. 무한소분의 상수항은 발산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데 y 값은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90도가 되었을 때 얘는 무한대가 돼요. 계속 커져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2분의 파이일 때 y의 값이 엄청 커지는 건 아니지만 분모가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계속 커지고요. 90도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인데 얘는 90도에 되게 가까운 각일 때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0에 가까운데 분자는 역시나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의역이 이런 점들을 빼야 되거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점근선은 x 이퀄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리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이렇게 갈 거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를 더해주면 된다. 파이를 n개 더한다는 뜻입니다. n은 정수고요.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다른 애들은 한 바퀴 돌려면 2파이만큼 가야 되는데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값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일 때 전부 같은 값이거든요. x좌표 y좌표의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정의역은 점근선을 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그래프의 모양도 원점 대칭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에서 사인 코사인 일단 주기는 다 중요하고요.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중요하고요. 탄젠트는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탄젠트는 항상 이게 탄젠트 점근선 찾는 걸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개념 원리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봐요.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되게 낯설거든요. 자주 보시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처음 들으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어렵죠, 지우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원리를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반드시 다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반에서. 그래서 대학을 수학과를 갔는데 수학과에 온 아이들은 다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던 놈들이 온 거야. 다 나름 수학 전교 몇 등 하던 놈들이 수학과에 모여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과목까지는 괜찮았어. 그렇게 막 계산이 복잡하고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못 따라갈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3학년 수업들부터 들으니까 지금 너희가 겪는 느낌을 내가 안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막 열심히 들어. 집중해서 막 열심히 들어.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 근데 강의실 문을 딱 나오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그날 바로 복습을 안 하면 다음 수업 때 보통 대학은 일주일에 2번 이틀 수업하거든요. 뭐 월금 이렇게. 월요일 수업을 들었던 걸 복습을 안 하고 금요일에 들어가면은 앞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교수님은 나처럼 이렇게 다시 지난 수업 때 과정을 복습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막 나가거든, 진도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기억을 못하니까 뒤에 내용들도 당연히 못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내가 갈 길이 아니더라고, 대학 수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대수가 미적 1은 그럴 거야. 미적 1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느낌인데 대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놓치면은. 그래서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미적 1이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실제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내신 기출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대수가 더 높을 겁니다. 낯설어서. 근데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대수가 더 쉽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복습을 빠른 시간 안에 하지 않으시면 모조리 잊어버릴 겁니다. 자, 봅시다. y는 a sin x의 그래프입니다. y는 a sin x. 자,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2파이 파이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의 1입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a가 만약에 2야. a가 2야. 그럼 이 값들 함수값들에다 2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 1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배를 하면 2가 되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a배를 하라고 한다면 a배 되고 a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sin x, cosine x에다가 a배를 하게 된다면 a가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가 그래프가 헷갈려 뒤집어집니다. a배를 한다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가 되고요.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얘가 3배가 됐네, 2배가 됐네, 또는 얘가 2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이 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얘와 얘의 간격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죠? 얘와 최대값과 최소값의 간격, 이 간격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릅니까? 물리에서 나옵니다. 이걸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그래서 A는 진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았죠? 아, 지구과학이지. 지진파 배웠니? 지진파 안 배웠니? 안 배웠니? 중학교 때? 안 배웠니? 지진파 배우면 이제 P파랑 S파가 있거든? 이거 배우게 돼요. 진폭. 통합과학 할 때 나올걸? 자, sin bx의 그래프입니다. 시은아, sin은 주기가 얼마라고요? (2파이입니다) 2파이. 2파이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 360도마다 같은다. 자, 그 말은 얘가 사인은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게 360도 2파이가 되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생각해봐, thinking.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x자리에 0, 1, 2 해가지고 2파이까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에 2x면 어떻게 되겠니? x자리에 0부터 파이까지만 대입해도 2파이가 돼버렸죠. 맞아요? x자리 0부터 0, 1, 2 해가지고 파이까지만 집어넣으면 얘가 2파이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x축으로 파이만큼만 가더라도 얘가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런데 봐봐, 만약에 3분의 1x야. 그럼 여기는 한 바퀴 돌려면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가 6파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6파이만큼 갈 때 한 바퀴를 돌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황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기에. 그래서 이 b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가 주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주기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진다고 한다면 여기 값은 절대값 b분의 원래 함수의 주기를 나타내시면은, 계산을 하시면은 sin bx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개수분의 2파이를 한 게 주기입니다. sin, 코사인, 탄젠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a sin x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 그럼 a 코사인 x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그려질 거고요. a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 sin x, a 코사인 x 같은 것들은 이제 사인, 코사인, a 배해주는 거는 사인, 코사인이 더 중요하고요. 뭐 여기는 x의 개수, x의 b를 곱한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중요합니다.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x의 개수입니다.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게. 그 다음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그냥 좌우 위아래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합쳐져서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1등 요렇게 등장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등장할 때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괄호 안에 x에 관한 1차식이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대로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b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사인의 최대값, 최소값은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여기다 a를 곱했어.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동의하세요?
그런데 얘를 D만큼 평행 이동하래. 위아래로 올리래. D만큼. Y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래. 그럼 여기다가 그만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B거든요. X의 개수가 B이기 때문에 주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평행이동 값을 의미합니다.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원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 쓰셔야 될 게 있을 텐데 이따가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주기함수라는 건데 f의 x 플러스 p 이퀄 fx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주기가 p라는 걸 보통 이야기하는 값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함정이 생기기는 합니다. 꼭 주기가 p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기가 p의 약수면 됩니다.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은 주기가 p의 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인 x의 그래프들 이렇게 그려지는 거, 코사인 x의 그래프 그려지는 거, 탄젠트 x 그래프 그려지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건 이렇게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문제를 보셨을 때 이 과정들을 유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들 볼게요. 밑에 것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위에 것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sin x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 있던 것들이 위로 슝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는 모양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절반만, 파이만큼만 가면 이 모양이 한 바퀴 다 돈 거야. 그래서 주기가 파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시윤이 알아듣고 있니? 집중이 잘 안 되니? 잘 되니? 코사인의 절대값 씌운 건 최대값 1, 최소값 0, 주기는 역시나 파이가 되고요. 탄젠트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0이 되고 주기는 얘는 절대값을 씌워도 파이입니다. 원래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여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파이로 줄어드는데 탄젠트는 원래 주기도 파이고 절대값을 씌워도 파이가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이 개형들도 익혀두시면 좋기는 합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여라. 그래프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앞에 개수가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2로 원래 함수의 주기 2파이를 나눠주시면은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인의 x-4분의 파이는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과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밑에 얘네들도 여러분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나머지 것들만 찾으십시오. 확인 체크 풀 때도.
코사인 그래프 최대값 최소값 주기 3을 곱했습니다.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 주기는 x의 개수 3으로 원래 주기 이 파이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그럼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는 x의 개수. 평행이동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x의 개수만 보시면 돼요.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지우 이해되세요? 많이 어렵니? 조금 어렵니? 자, 탄젠트 점근선의 주기와 점근선. 자, 보세요. 탄젠트 주기 찾는 방법은 얘가 x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로 원래 주기,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거든요. 2분의 1로 원래 주기를 나눠주면 주기가 2파이가 되고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근선 때문에. 탄젠트 점근선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찾으면 돼. 이 값이 2분의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찾으면 돼. 2분의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의 값이 파이입니다. 거기다가 주기만큼 계속 더하고 계속 빼면 돼. 그걸 우리가 2m 파이를 더하는 걸로 표현하면 됩니다. 알아들었니? 먼저 주기를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x에 관한 식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라고요. 이 x에 관한 식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의 값을 찾고 주기만큼 계속 더하고 계속 빼면 된다고요. 2등. 그러면 시은아, 얘는 주기가 얼마니? 탄젠트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탄젠트 주기는 파이야. x의 개수가 얼마야? 그러면 그걸로 원래 탄젠트 주기를 나눠주면 얘는 그냥 주기가 파이예요. 원래 주기를, 원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주라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의 값을 찾으시라고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의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3파이인가요? 그럼 거기다가 주기를 계속 더하고 계속 빼면 돼. 파이를 계속 더하고 계속 뺀 걸 n파이를 더해준 걸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점근선을 찾는 방법 알겠어요? 다음 최대값 최소값 주기 찾아봅시다. 자, 얘 x의 그 사인 앞에 4분의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최대값 4분의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x의 개수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그럼 x의 개수로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를 나눠주시면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3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이고 싶은데 뒤에 1을 더하래요. 그럼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이걸로 원래 함수의 주기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주기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 계속 감소이기 때문에 얘는 x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이걸로 원래 함수의 주기를 나눠주면은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집중 안 하고 있으면 훅훅 지나갑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답니다. 그럼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x자리에 x축으로 이만큼이면 x자리에 x-2를 집어넣는 거고요.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여기 뒤에다가 2를 곱해주면 2를 더해주면 됩니다. 2분의 1에 괄호 전개시켜주면 2x-3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돼요. 그럼 a의 값은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 c는 플러스 1. 그러면은 0이네요. 0. 다음에 6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가 파이래요. 자, 보세요. a가 0보다 크대. 그럼 a가 양수니까 그냥 여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최대값은 a가 a 플러스 b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어서 나눠주면은 p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p가 2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f의 3분의 파이는요. a 코사인에 p가 2라는 건 안 거야.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b. 그러면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남는데요. 코사인의 3분의 파이는 얼마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2래. 그럼 너랑 너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둘을 빼면 2분의 3a가 3이니까 a가 2가 되고요. b가 3이 되고요. 아닌데 맞나? 둘을 빼면 2분의 3a 3 a가 2 맞잖아. b가 1이구나. 그래서 a, b, p를 모두 찾았습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얘와 얘의 간격이 얼마냐면 지금 4, 4칸 떨어져 있거든. 원래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2칸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2배가 되었다는 소리니까 a의 값이 2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살펴보십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돈 거야. 얼마만큼 옆으로 갔냐면 파이만큼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x의 개수분의 2파이가 파이니까 얘가 파이니까 b의 값이 2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원래 a가 2라면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는 d의 값이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내려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a와 b와 d 자리에 숫자들을 대입을 하시고요. 식을 한번 써본다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기를 지금 3분의 파이, 1 또는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3 3분의 4파이, 1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대입을 할래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뭘 넣을래요? 시훈아 뭐 넣고 싶어? 3분의 파이, 1 넣을까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 더 마이너스 1 넘겨주시면은 약분하면 1이니까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코사인은 언제 1이 되냐면 코사인은 0이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얘의 주기만큼,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만큼 얘를 여기서 계속 더하고 계속 빼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찾으면 돼. 뭔 소리냐면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3 이런 걸 대입을 했다라면 얘가 다른 값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그럴 때는 이 함수의 주기가 파이이니까 파이만큼 여기서 계속 더하고 빼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c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c의 값을 다른 점을 대입을 해서 c의 값을 구했는데 이게 만약에 2분의 7파이 뭐 이런 게 나왔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주기가 파이라서 파이를 계속 빼고 더해서 범위를 0과 파이 사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무슨 소린지 알아듣니? 시윤아 알아듣고 있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C를 찾았는데 C가 2분의 7파이가 나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는 방법이 얘 함수의 주기가 파이잖아요. 파이를 거기서 2분의 7파이에서 계속 빼면 된다고. 2분의 7파이에서 파이를 계속 빼. 계속 빼서 이 안에 들어갈 때 멈추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좌표를 대입을 할 때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서 그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범위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주기를 더하거나 빼서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삼각함수 아까 sin x 보셨던 것처럼 2배의 sin x라면은 2배의 sin x는 주기가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절대값 주면 이게 횡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밑에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위에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지금 주기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원래는 2파이였지만 파이로 줄어듭니다. 최대값은 2가 되고요. 최소값은 0이 되고요. 주기는 파이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9번은 sin AX의 절대값 플러스 B인데 최대값이 5래요. 그럼 sin AX라는 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얘가 A분의 2파이고요. 얘가 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B만큼 들어 올렸대. 근데 원래 얘는 1이거든. 최대값이. 그러면 B만큼 들어 올려서 최대값이 5가 된다는 소리는 B가 4라는 소리야. 그리고 주기가 3분의 파이래. 그럼 A가 3이라는 소리입니다. A가 3이고 B가 4니까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대 최소를 하기 전에 잠깐 최대 최소 어디 있지? 있구나. 자, 일반값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보시면은 이걸 주기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 파이를 뭐 2배, 3배, 4배 한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진다. 얘는 n파이입니다. 정확히는 2n파이가 아니라 n파이 주기, 탄젠트 주기는 파이 n 그 파이기 때문에 이게 주기 공식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밑에 보시면 음각 공식입니다. 안 보이네. 음각 공식입니다. 이게 si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sin,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x는 탄젠트 음각 공식. 이게 보각 공식. 얘가 보각 공식입니다.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이거, 사인의 코사인, 탄젠트. 여기는 이제 공식 이름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파이 플러스 x 들. 그리고 여각 공식. 이게 여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코사인,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사인,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탄젠트 분의 1이 됩니다. 역수가 됩니다. 얘네들도. 지금까지 공식들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지유 다 외울 수 있겠지? 진짜? 정말?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안 외워도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얘입니다. 3등, 4등. 뭐라고요? 이 앞에 것들을 전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만.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공식인데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앞에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각도를 바꿀 텐데 2분의 파이 또는 90도가 몇 개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짝수면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쓰시는데 2분의 파이 또는 90도가 홀수개가 있다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줍니다. 삼각함수로 바꾼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뿔만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세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얼싸안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시훈아 외쳐봐요. 라임 잘 살려서 다시 얼싸안고 이용합니다. 얼싸안고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개념 원리 익히기인데 잘 봐봐. 코사인의 5등, 코사인의 6분의 7파이입니다.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있고요. 뒤에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럼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쓰는 거고 6분의 파이 그대로 6분의 파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확인합니다. 얘가 몇 사분면입니까? 파이만큼 온 다음에 좀 더 왔어요.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각도를 변화를 할 때 2분의 파이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홀수계가 있었다면 삼각 함수를 바꾸셔야 됩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은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신경 쓸 것 없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각을 갖다가 돌아왔는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지. 그래서 그 각도에서 이 삼각함수가 가지는 그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부호를 맞춰가지고 여기 부호를 써주시면 돼. 바뀐 삼각함수의 부호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쓰는 겁니다.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 알았죠? 되겠어요? 갑니다. 사인 4분의 5파이. 탄젠트 4분의 5파이. 탄젠트에 잘 봐봐. 탄젠트의 4분의 5파이는 탄젠트에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쓸 수 있고요. 파이면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입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는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얼싸안고 플러스입니다. 그럼 부호 그대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1이라고요. 두 번째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자,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를 항상 예각으로 바꾸세요. 자, 5파이는 2분의 파이가 다 10개 들어있는 거라서 일단 코사인에 3분의 파이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 풀마 부호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얘 쓰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상관없이 무조건 3분의 파이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파이면 거꾸로 5파이를 가야 되거든. 한 바퀴가 2파이, 두 바퀴가 4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5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습니다. 몇 사분면입니까? 대답해. 몇 사분면입니까?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사인의 2분의 9파이는요. 사인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8개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얘는 두 바퀴 돌고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 경계 y축인데 어차피 1사분면, 2사분면 둘 다 플러스라서 얘는 그냥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세 개, 얘는 빼기네요. 그러면 더하면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각변환이 3학년 모의고사 수능에도 계속 나오거든. 지금 이걸 각변환이라고 봅니다. 각변환. 이거를 고3 아이들도 되게 못 풀어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지 마시고 잘 보시면 돼. 많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바꿀게요. 잘 봐요.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에서는 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면 돼. 그럼 여기서 세타가 각이 클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둔각으로 하시면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오히려 세타는 무조건 예각입니다. 이게 둔각이더라도 다 성립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2개가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로 갈 거고요. 2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건 약분 돼요. 일단 얘 남아 있습니다. 얘도 볼게요. 2분의 파이가 3개가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가겠고요. 2분의 3파이면 2분의 파이 3개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세타 돌아왔습니다. 그럼 3, 4분면이라서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바뀌고요. 2, 4분면이라서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일단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으니까 탄젠트가 역수가 됩니다.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되고요. 얘가 2, 4분면이라서 원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제곱을 하라는 소리는 2번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탄젠트 제곱은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2번. 2분의 파이가 하나가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1사분면이라서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2분의 파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뀌고요. 부호도 그대로. 2분의 파이가 3개가 있으니까는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3, 4분면이어서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는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2분의 파이가 4개 있으니까 사인 그대로 갈 거고요. 4, 4분면이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쓰시면 돼요.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럼 얘는 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습니다. 자, 잘 봐봐. a 플러스 b가 2분의 파이가 된다면 첫 번째 사인 제곱의 a 더하기 사인 제곱의 b는 1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의 a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b도 1이 되고요. 탄젠트의 a 곱하기 탄젠트의 b는 b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기 있습니다.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가 1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없어 왜? 코사인도 제곱 a, 제곱 b 더한 건 무조건 1입니다. 탄젠트는 곱한 게 1이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잘 봐봐. 1도랑 89도랑 더하면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1, 1, 1, 1, 1, 1 묶으면 1이 몇 쌍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89까지 2개씩 짝을 지어주면 1이 44개가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사인 45도의 제곱한 건 남아 있습니다. 그게 2분의 1이고요.
사인 90도는 1이니까 또 1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값이 2분의 91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최대 최소랑 방정식 부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